상용 로그는 일단은 좀 명확하게 좀 제시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방향이 과거랑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 상용 로그 파트가 진짜 어렵게 출제되던 파트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좀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상용 로그가 교과서에서 한 10장, 15장 이 정도의 분량이었거든요. 교과서에서. 지금은 한 장이야. 교과서에서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냥 다 삭제되고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수능용의 상용 로그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제목은 이제 상용 로그가 되고요.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철저하게 이제 수능인 경우에는 어디까지 공부를 하시면 되냐면 상용 로그 표를 볼 줄 아는 거. 상용 로그 표까지 그 표를 볼 줄 아는 것까지만 나옵니다. 시험에.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상용 로그 표라는 건 뭐냐면 우리 제곱근 표 보듯이 어떤 로그 값을 이제 비슷한 값으로 도출하게 해주는 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표를 보고 산수를 할 수 있을 정도만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교육과정 바뀌고 나서 한 번도 이 부분에서 이 이상의 것들이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되고 그러나 우리는 내신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소수 부분, 특히 소수 부분, 정수 부분. 소수 부분하고 정수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삭제가 된 거야. 정수 부분. 예전에는 이거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지표와 가수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직접 이제 개념을 정의하고 배웠거든요. 근데 그 용어도 삭제가 되고 이 내용 자체가 그냥 교과서에서 빠지면서 이게 약간 중요도는 떨어졌지. 근데 수능에서 안 나와요, 저게. 근데 내신에서는 여전히 좀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야. 알겠지? 내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그 유형들이나 이런 것들 좀 공부를 좀 해볼게요. 상용 로그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형 공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형마다 좀 풀어내야 되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결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유형 공부가 조금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어. 되지? 다들 뭐 식사는 하고 오셨나? 자, 이렇게 표정들이 다들 이렇게 피죽도 못 얻어먹고 막 굶은 사람들처럼 표정을 하고 있으시면 어떡해요?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 좀 어렵습니까? 로그가? 나 아직 설명 시작도 안 했지 않았어요? 로그 이제 봐봐, 너네 지수 계산하고 로그 이제 계산을 조금 이제 맛봤잖아요. 좀 어때요? 어떤 거야? 그러면 자, 1부터 10까지의 수가 있어. 난이도가 몇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이 어느 정도인가요? 1부터 10이요. 그냥 10이 아니, 전체적인 이제 내가 고를 수 있는 숫자가 1단계부터 10단계가 있어요. 10단계면 진짜 어려운 거겠지. 내가 느끼는 감정. 맞아? 어느 정도로 느끼고 계십니까? 연산 파트? 좀 어때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지금 지수 로그 파트의 연산이 약간은 자연스러워졌어야 돼. 알겠지? 아직도 불편하시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 알겠지?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약간은 자연스러운 계산이어야 되고 조금 시계 구조가 복잡한 것들만 뭔가 연산이 조금 안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아예 뭔가 밑변환 공식이 뭔가 적용이 안 되고 이 식을 봤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 아, 집에 가서 저녁 뭐 먹지? 이런 생각이나 떠올리고 있다면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나눠놓고 공부를 좀 이제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유형들은 다 다뤄드릴게. 알겠지? 첫 번째, 그 용어의 뜻부터 좀 갈게요. 용어의 뜻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그 밑이 10자리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불러요. 알겠죠?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특별히 밑이 10인 로그 있죠? 이런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근데 저 밑이 10자리가 왜 이제 상용 로그냐면 그냥 상용화가 무슨 뜻이야? 대중적으로 실생활에서 널리 이렇게 뭐 쓰겠다라는 게 목표라는 거잖아요. 저게 실제로 뭐 이제 뭐 공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산의 용도로 좀 자주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로그 계산은 어떤 계산이 불편하기 때문에 로그를 쓰는 거지? 큰 수 쪽에 지수가 커지면
지수가 커지면은 수 자체가 전체 값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맞죠? 그 큰 수 쪽의 계산이 불편하기 때문에 로그 표현을 쓰시는 건데 밑 10자리가 왜 상용화에서 조금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연산체계 자체는 십진법이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2랑 8이랑 더하면 10이 되니까 자릿수가 하나 올라가는 거지. 그게 십진법인 거야. 알겠어? 근데 십진법이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네? 맞다. 질문을 좀 자제해 주세요. 제 설명 듣고 개인 질문 시간에. 알겠지? 자, 흐름이 끊기면 안 되거든. 알겠지? 계속 갈게. 어찌됐건 십진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 상용로가 주는 의미는 사실 조금 강력해. 근데 의미가 너무 퇴색됐어. 왜 퇴색이 되었냐면 아무것도 안 배우기 때문이야. 알겠지? 제가 뭐라 그랬죠? 교과서에는 딱 여기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 부분까지만 있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뺄 거면 삭제를 시키던가. 왜 남겨놔가지고 애매하게 표 보는 것까지만 계산을 남겨놨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해. 알겠지? 배울 거면 지표 가수까지 다 배워야지. 의미가 여기 있으니까. 약간 이런 부분이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전혀 수능 쪽에서는 부담을 가질 필요 없는 부분이고 내신 준비하실 때만 저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이용하는 풀이에 조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느낌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약간의 규칙성이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밑이 10이 돼버리면 이 밑이 10짜리 로그는 약간의 규칙성이 생깁니다. 그 규칙을 탐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약간의 규칙을 탐구하는 것인데 로그 값이 나타내는 것에 이제 그 값이 갖는 의미가 있고요. 규칙들이 있어요. 그걸 좀 공부를 해보자는 단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두 부분으로 나눠요. 이 규칙을 볼 때 특별히 소수 부분과 정수 부분을 관찰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일단 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은 책 기준으로 책 몇 페이지입니까? 상용 로그 나오는 부분 18페이지에 3번이랑 4번이죠. 맞죠? 교과서에는 3번까지가 딱 교과서에 박혀있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상용 로그의 표현 및 성질 4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교과서에는 없어요. 일단은 얼른 오세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얼른 다니셔야 돼. 수업 시간 늦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4번의 내용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흔히들 내신 문제에서는 아직도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은 그 포인트를 이렇게 두시면 돼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쪼개서 저 로그 값을 관찰한다의 목표가 있는 것이야. 자, 일단 개념부터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용 로그는 그냥 밑이 10자리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부른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표를 보는 거는 그냥 거기 보시면 돼요. 그 5.7 교과서 나와 있는 그거 보세요. 수 5.7과 3이 만나는 부분이 뭐냐면 5.73의 로그 값이 적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거 표 못 보면 환자야. 알겠지?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제곱근 표 볼 줄 알잖아요, 우리. 그죠? 이 정도 표 보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좀 갖는 성질들이 조금 중요한데 값에 대한 관찰을 자꾸 하셔야 돼. 초반에는. 알겠지? 그 값에 대한 관찰을 자꾸 하셔야 되는데 오른쪽에 문제 나와 있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오른쪽에 19페이지에 보시면 다음에 상용 로그 값을 구해봐. 여기를 좀 관찰하겠습니다. 자, 133번부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 알겠지? 봐봐. 첫 번째가 로그 100, 로그 1000이 얼마냐고 물어봤지? 돼요? 제가 밑을 아무것도 안 적었거든요. 맞아요? 이러면 여기에 10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표기상 상용 로그 같은 경우는 이거를 생략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그냥 로그라면 밑이 10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여기에 1000이 들어가. 계산의 논리는 똑같거든요. 얘가 10의 몇 제곱이에요? 그렇지. 이 진수 부분을 얘들아 잘 봐, 잘 관찰해. 진수 부분이 10의 거듭 제곱꼴을 기준으로 대소관계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느껴져? 다시. 우리는 정수 부분을 관찰한 뒤에 소수 부분을 결정하는 연산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 그지?
근데 저 정수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자 우리가 기존에 밑이 2일 때 이 부분이 2의 거듭제곱부를 되게 많이 관찰을 했었잖아요. 정수 부분이 2인지 3인지 맞지? 그럼 여기 있는 수는 10의 거듭제곱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다. 오케이? 누구 사이에 있는지를 떠올려야 된다. 근데 봐봐. 10의 거듭제곱 사이에 뭔가 대소관계를 따지는 행동 자체가 뭐 어떤 의미를 주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 좀 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수가 있어요. 그냥 느낌을 잘 관찰하셔야 돼. 자, 10의 제곱보다는 큰 수고 자, 10의 세제곱보다는 작은 수야 만약에. 그러면 얘는 몇 자리 자연수야? 잘 보셔야 돼요. 얘가 100이에요, 맞죠? 100과 1000 사이에 있는 수다. 그지? 그럼 몇 자리 자연수인 거야? 여기가 세 자리 자연수가 되겠죠. 맞아요? 100보다 크니까 101, 102, 103 이런 게 잡힐 거 아니야. 맞지? 세 자리 자연수인 거지? 이런 거에 규칙이 있다는 거야. 다시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수는 세 자리 자연수인 거야. 다시 얘가 이 로그 값의 정수 부분이 되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면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이 되는 거야. 괜찮을까? 이게 이론이 끝이거든. 알겠지? 이걸 관찰하는 게 이 상용로그 이론의 끝이에요. 그죠? 어쨌든 정수 부분 파악이 되면 소수 부분을 쓰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치? 느낌 알겠어요? 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진수 쪽으로 들어가 있는 수에 수가 몇 자리 자연수인지를 바로 공식화해서 제공한다. 뭐가? 이 상용 로그 값이. 그 값에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정수 부분을 관찰한다. 알겠지? 그래서 상용 로그가 갖는 정수 부분이 하는 역할은 몇 자리 자연수인지를 제공합니다. 어떤 값을 자 로그를 갖다 쳤을 때 그 로그의 값이 얼마인지를 관찰하면 정수 부분을 봤을 때 아 얘가 몇 자리 자연수구나 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 계산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로그 10의 세제곱이죠. 이렇게 나가는 거지. 3인 거지. 정수 부분이 3인 거지. 맞아요? 정수 부분이 3일 때는 4자리 자연수인 거예요. 오케이? 다시 관찰. 자, 규칙 관찰. 정수 부분이 3일 때는 플러스 1 해서 4자리라고 읽으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는 헷갈린다. 알겠지? 정수 부분이 3일 때 이게 3자리 자연수였는지 4자리 자연수인지 이거 개념 자체가 헷갈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암기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겠니? 아니면 그냥 직관적인 예를 하나 가져가야겠니? 직관적인 예를 하나 가져가야 되는 거야. 공부를 제발 그렇게 하세요. 오케이? 다시 이게 헷갈리면 로그 1000을 떠올려. 알겠지? 이게 헷갈리면 자, 쉽게 갑시다. 로그 100을 떠올리세요. 알겠죠? 이게 헷갈리면 로그 100을 떠올려. 얘 얼마야? 얘 2지. 정수 부분이 2일 때는 그 정수 부분에다가 플러스 1 해서 3자리 자연수라고 읽는 거예요. 알겠어? 요렇게 이제 개념 집어넣으세요. 단순하게 외우지 마시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걸 외우지 말라는 거야. 거기 4번 박스 밑에 보면은 정수 부분이 1번에 정수 부분이 n자리인 수의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은 n-1이다. 이걸 암기하지 말라는 거야. 왜? 어차피 헷갈려서 틀려 니들도. 알겠지? 그럼 어떻게 확인한다? 그냥 로그 100이 정수 부분이 2니까 2일 때는 그냥 3자리구나. 아 플러스 1이네?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머릿속에서 그렇게 이제 뽑아낸다. 규칙을. 알겠지? 자 그게 좀 팁입니다. 너희들 이거 틀리는 건 단순해요. 이게 헷갈려서 틀리는 거예요. 결국에. 알겠지?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은 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자 야 이거 정의 똑바로 해라. 알겠지? 이거 정의 똑바로 해라 라는 거예요. 됐어요? 소수 부분의 정의를 똑바로 알고 계셔야 된다. 알겠지? 소수 부분의 정의는 단순해. 이거야. 알겠어? 소수 부분은 정의가 저거예요. 알겠죠? 그럼 자 관찰합시다. 자 소수 부분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기본적으로 0 포함하고 0 제외했을 때는 양수가 맞아요. 그러니까 음수를 소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 없다라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게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내가 어떤 자 이거 좀 필기를 해놔야 된다. 알겠지? 내가 어떤 수에
어떤 수의 로그 값을 찾았어요. 근데 이게 음수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로그의 10에 마이너스 1제곱 이거 10분의 1이죠. 이거는 마이너스 1로 계산되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음수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근데 얘를 계산했을 때 만약에 내가 계산을 했더니 이게 마이너스 1.123 이렇게 나왔다라고 쳐봐. 오케이? 그럼 다시 질문. 정수 부분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소수 부분입니다 라고 하면 틀리는 거라고. 이게 왜 틀리는지를 자꾸 생각해. 소수 부분의 정의는 이 범위 안쪽에 무조건 들어와야 돼. 근데 얘는 쪼개서 쓰면 이런 거지. 이거랑 이렇게 연산을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 부분이 지금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죠. 이 범위 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온다 이거. 됐어? 됐어? 자, 잘 들어. 이거는 기본 연산에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이거 활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다가 몇을 더하면 양수로 가? 1을 더하면 양수로 가는 거야. 됐지? 이렇게 해주면 되지. 상쇄해야 돼. 이렇게 하시면 돼. 됐습니까? 이 연산을 음수 쪽에서는 하셔야 되는 거야. 절대로 까먹지 마라.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한 게 소수 부분, 이거 계산한 게 정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야. 음수 쪽에서는. 됐죠? 됐습니까? 첫 번째 실전 개념 제가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되죠? 자,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면 소수 부분은 0.123이 아닌 거지. 맞아?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맞냐면 이걸 계산을 해서 0.877 맞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소수 부분이니까. 그러면 야, 소수 부분의 정의 때문에 이것도 정수 부분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이상한 거지? 맞지? 정수 부분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마이너스 2라고 하셔야지.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2 플러스 0.877이 돼야지 앞에 부분을 정수 부분, 뒤에 부분을 소수 부분이라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값이 양수일 때는 문제가 없어요. 안 헷갈려 이거. 양수일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음수일 때를 해석을 조금 헷갈릴 수 있다. 이거 자,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자, 기본 연산은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갖는 의미를 조금 설명을 할게. 자, 그리고 몇 자리 이제 정수냐, 이제 몇 자리 이제 자연수냐 이거를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523이라고 하는 것이 세 자리 자연수입니다. 근데 얘는 왜 세 자리 자연수냐면 이 값이 뭐보다는 크기 때문에 100보다는 크고요. 뭐보다는 작기 때문에 1000보다는 작기 때문이다. 자, 상용로그 관련해서 부등식의 연산은 이걸 또 따라가야 돼. 이걸 또 잘 보세요. 지금 필요한 내용만 하고 있습니다. 얘가 10의 몇 제곱이야? 그냥 제곱이죠. 그 다음에 523이고요. 얘는 10의 몇 제곱이에요? 세제곱이죠. 오케이? 내가 이 부등식에다가 각변에 로그를 취합니다. 상용 로그를 취한다. 오케이? 그럼 밑 몇 자리를 취하겠다는 거지. 밑 10자리 로그를 취한다. 라는 거. 이렇게 생략하겠습니다. 되죠? 이렇게 상용 로그를 갖다 각각 취하면 얘는 계산이 얼마야? 2로 되는 거 맞죠? 오케이. 2로 되는 거고 그 로그 값 자체가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3으로 계산되는 거지. 그럼 판단해봐. 이 녀석의 무슨 부분을 정수 부분을 얼마라고 할 수 있습니까? 2. 그렇죠. 2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정수 부분이 2니까 얘가 세 자리 자연수입니다. 됐죠? 이렇게 이제 보는 게 기본적인 상용 로그의 유형. 됐어요? 문제 없으시죠? 일단? 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로 넘어가는 이 부등식 있잖아. 이게 필충 관계거든. 오케이? 이걸 잘 관찰하셔야 돼. 요거. 알겠죠? 저걸 잘 관찰해야 돼. 일반화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10의 n제곱보다 커 뭐가 n이라고 할게요. n이. 근데 이게 10의 n 플러스 1보다 작다면 자, 필요 충분 관계 있습니다. 당연히 이 n 값의 로그 값은 상용 로그 값은 n 초과 자 로그의 n 자 n 플러스 1 자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필요 충분 다시 자 다채롭게 해석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로그 n의 자 무슨 부분이 자 정수 부분이 자 몇인 것이다. 소문자의 n인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싹 다 필요 충분 관계야. 알지? 됐습니까? 자, 한 번 더 갈게요. 정수 부분이 n이라고 하는 거는 이 로그 값의 값을 어떻게 둘 수 있냐 이제 이거거든. 얘는 정수 부분이 n이니까 n 더하기 적당히 알파로 둘 수 있어. 됐지?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어려운데 자, 적당히 알파로 둘 수 있어. 근데 얘를 정수 부분이라고 놓고 싶은 거잖아. 그럼 알파를 뭐라고 생각한 걸까? 소수 부분으로 생각한 거죠? 당연히 단서 조항이 달려야 돼. 그지? 이게 중요한 거야. 단서 조항 0 이상 알파는 무조건 이런 수다. 됐죠? 이렇게 싹 다 필충입니다. 자, 상용 로그에서는 지금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이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괜찮을까요? 일단 공부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 이론은 그냥 이 정도로 남기시면 되고 그 값을 자꾸 관찰을 할게. 저랑 같이 따라와. 자, 134번에 보시면은 값이 마이너스 2점,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자 이런 건 볼 필요가 없어. 이런 건 볼 필요 없고 그 밑에 자 상용 로그 표 보는 거 한 번만 저랑 같이 해. 이게 또 중요한 의미를 또 가질 수도 있거든. 일단 자 첫 번째로 그 137번의 예로 일단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137번에는 일단 첫 번째 로그 자 5점 자 13 이거의 값을 찾아달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상용 로그 표에서요 앞에 5점 몇인 부분을 봐야 돼? 5.1인 부분을 왼쪽에서 체크해, 알겠지? 왼쪽에서 5.1이 되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위쪽에 수가 3인 걸 체크해. 그리고 그것들이 만나는 값을 체크하시면 얼마예요? 7101 맞죠? 7, 1, 0, 1 이렇게요. 쓰시면 되는 거야. 이게 답이야. 근데 나는 이걸 하고 싶다는 게 아니야. 알겠지? 이걸 못 보면 장님이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값을 표를 보고 뽑는 거는 당연한 거고 내가 관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자 여기로부터 자 로그에 513은 얼마지? 이걸 찾고 싶은 거야. 됐을까? 지금 자 위에 있는 값하고 밑에 있는 값은 무슨 차이만 있는 거죠? 소수점의 위치의 차이만 있는 거지. 그럼 뭐는 똑같아? 수의 배열은 똑같은 거지. 돼요? 그러면 값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관찰하셔야 돼. 알겠지? 자 볼게. 얘는 자 유도 과정은 다 적어드려요. 얘를 가지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13 자 곱하기 몇으로 쓰면 되니까? 100 그렇지 100으로 쓰면 되니까. 근데 이게 진수곱이야. 배웠던 거 다 써먹어야 된다. 이게 진수 쪽에서 진수곱이야. 그러면 로그 합으로 쪼갤 수 있지. 될까? 오케이. 그러면 로그 합으로 쪼개져서요 5.13 이렇게 쪼개지는 거야. 됐어? 근데 로그 100은 얼마야? 2죠 2? 맞아요? 2예요 이게 2예요 이게 2란 말이야 2 맞지? 그러면 앞에 거는 내가 계산을 첫 번째 거에다가 해놨잖아 이 로그 값을 맞습니까? 그러면 0.710에다가 뭘 더하면 돼요? 2를 더하면 되죠 됐어? 자 핵심적인 부분이 나왔어 졸면 안 돼. 안 되는데요. 자 2 더하기 0.7101이죠. 그것의 계산 결과를 우리는 2.7101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결과를 잘 관찰하세요. 자 숫자 배열이 같은 녀석의 상용 로그 값은 뭐가 일치하냐면 무슨 부분에 똑같아? 소수 부분은 똑같아. 됐어? 소수 부분의 변화는 없어. 그러나 소수점이 찍혀있는 이 위치의 차이가 뭘 주는 거예요? 정수 부분의 차이를 주는 겁니다. 됐을까요? 네, 이게 논리예요. 됐죠? 여기는 정수 부분이 0이고 정수 부분이 2로 바뀌었다는 것은 2가 땡겨졌다는 소리예요. 한 칸, 두 칸 이렇게. 됐어?
이 변화를 봐야 되는 게 상용로그에서의 취지입니다. 알겠죠? 숫자별이 같은 녀석의 상용로그 값은 소수 부분의 변화는 없어요. 단지 소수점이 앞으로 당겨지고 뒤로 당겨지는 것은 정수 부분의 차이에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직관은 뭐야? 그러면 봐봐. 야, 이거 연산 논리 자체가 너무 쉽잖아. 왜지? 자, 봐. 로그 값을 상용 로그라는 걸 생략하겠습니다. 상용 로그 값을 정수 부분을 플러스 1 한다라고 하는 거는, 오케이? 진수의 값을 뭐 하겠다라는 거지? 그렇지, 곱하기 10을 하겠다라는 뜻이야. 괜찮아? 이게 계산의 직관이에요. 됐죠? 이거 이렇게 하라. 자, 상용 로그 값을 정수 파트를 플러스 1 하겠다는 거는 진수 부분을 곱하기 10 하겠다는 뜻이야. 그럼 소수점이 하나 당겨지겠죠. 반대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1 하겠다는 거죠. 곱하기 10분의 1 하겠다는 뜻이야. 됐죠? 이게 계산 직관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봐봐.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의 요 직관을 좀 관찰을 하셨으면은 만약에 로그에 자, 나는 이걸 계산하고 싶다 이거야. 자, 0.0513을 계산하고 싶다라는 것은 진수 부분을 이렇게 내려올 때, 자, 곱하기 100분의 1을 한 거죠? 그럼 정수 부분이 2가 빠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2가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0.7101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을까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빠르게 갈 필요는 없어. 얘들아, 봐봐. 수학은 내가 이렇게 간다고 해서 니들이 처음부터 이게 바로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 무슨 얘기냐면 너네들 입장에서는 이걸 처음 보는 거지 오늘. 나는 이게 당연하지. 맞아? 그러니까 당연한 걸 그냥 썼던 건데, 맞아?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를 하실 때 이 당연하게 나한테 내 입장에서 당연한 거를 너네들이 당연하게 만들려고 이걸 또 암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냥 계산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거. 됐지?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구태여 이걸 막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관찰 잘 하시라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됐어요? 계산 원리 좀 이해됐습니까? 지금? 오케이. 이렇게. 자, 지금 제가 일부러 양수 쪽만 얘기하고 있거든. 무슨 얘기냐면 로그 값이 양수인 경우에 이제 한정해가지고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게 음수가 되는 것도 확인할 거예요. 맞아요? 자, 여기 볼게. 자, 봐봐. 자, 양수가 되는 것은 자, 이렇게 따진다. 자, 정수 부분이 일단은 이거는 그냥 로그 그 값을 갖다가 계산하시는 거고, 만약에 이제 요런 타입으로 볼게요. 요런 타입.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였지? 정수 부분이 0이니까 얘는 몇 자리 자연수다 이런 말은 할 수 없지만 이쪽을 보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려면 여기가 자연수니까. 그래서 봐봐, 여기가 지금 계산하니까 정수 부분이 얼마였어? 2였죠. 2니까 얘가 세 자리 자연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 역할을 양수 쪽에서 이 역할을 했던 것이 정수 부분이 음수로 빠지면 얘가 하는 역할이 뭘까? 자,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면 오케이? 이 값을 소수점 이하에서 처음으로 0이 되지 않는 수가 나오는 게 몇 번째라는 거야? 두 번째라는 거야. 자, 소수점 아래에 둘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음수면. 오케이? 다시 정수 부분이 양수일 때는 이렇게 읽으면 돼. 얘가 정수 부분이 양수잖아. 2 맞아? 얘가 세 자리 자연수 플러스 1 해서 오케이?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얘는 그대로 읽으면 돼. 소수점 아래에서 몇 번째? 두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됐어요? 자, 개념 정리 끝이야. 저 여기 이번까지 다 얘기한 겁니다. 오케이? 개념 정리 끝. 괜찮을까요? 자, 문제 뒤에 유형 볼게요. 자, 유형 보겠습니다. 그쪽에 쭉 넘어가시면 상용로그의 값과 계산하는 부분이 있고, 뭐 특별히 제가 풀어줄 건 아니라고 이제 보거든요.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여기부터 보자. 유형 12번.
자, 유형 12번 문제 좀 같이 좀 볼게요. 이거. 그 로그 x 값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1.3796. 소수 부분이 3796이 아니라고 했어. 알겠지? 저거 지금 잘못된 거야. 저거 한번 변환하셔야 돼. 자, 그럴 때 자, 뭘 갖다가 찾고싶냐면 자, 로그 x의 제곱 더하기 자, 로그의 자, 루트 x 이 녀석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차례대로 구해주세요. 그럼 얘부터 일단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지금? 맞지? 일단은 얘를 좀 간단히 할 필요는 있어 보여. 맞니? 자, 첫 번째 연습 많이 하셨죠? 자, 2로그 x의 값 맞습니까? 뒤에 거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얘가 2분의 1제곱이니까 얘를 상수 앞으로 빼면 2분의 1의 로그의 x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되지? 두 개 더 하면 어떻게 나타내면 돼? 2분의 5의 로그의 x 이렇게 나타내시면 될까? 오케이. 자, 두 번째 저 로그 x 값에 저거를 이제 정수 부분하고 지금 소수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걸 하라는 건 뭐냐면 2분의 5배를 해달라는 거지, 그지? 일단 그럼 이제 이 값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이제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으로 쪼개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어. 자, 얘가 이제 의미하는 것은 얘가 0.3796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0.3796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1 한번 하고 앞에서 빼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인 것이고 더하기 자, 요거 계산한 게 소수 부분이 되는 것인데 0.6204 맞니? 이렇게 되죠? 자, 요렇게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버려. 괜찮죠? 이걸 여기다가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다면 해달라는 거예요. 자, 2분의 5배에 마이너스 2 플러스 0.6204 이거 계산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앞에 거가 이렇게 전개되고 전개되시는 거니까 일단 앞에는 마이너스 5가 남을 거고요. 뒤쪽은 이거 좀 계산 좀 하셔야 되는데 얘를 2로 나눈 다음에 5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2로 나누면 0.3102점 그거를 5배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자, 천천히 계산하시면 돼요. 1, 0 떨어지고 5에 10 됐을까? 그거를 뒤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뜻이 되지? 그럼 정수 부분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그렇지. 이건 계산해서 정수 부분을 마이너스 4로 봐야 되는 거고 플러스 0.5510 얘가 소수 부분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선생님 근데 이럴 때 소수 문제들 0은 생략 안 하나요? 그게 무슨 말이죠? 뒤에 네, 0을 왜 생략하죠? 원래 생략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자, 다시 소수 부분을 적을 때 0을 원래 생략하는 거니? 아니야. 아니면 이게 원래 거니? 그게 아니라 맨 뒤에 맨 오른쪽에 있는 0. 얘요? 네. 상관없어요. 얘는 저걸 쓰던 말도 무슨 상관이야? 수치적인 변화가 있어요? 없잖아. 이상한 거에 초점이 꽂히면 안 돼. 알겠지? 맞아? 야, 수학에서 야, 이거 답을 0.551로 쓰는 게 중요하냐 5510으로 쓰는 게 중요하냐 이런 거를 이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수학에서는요. 오케이? 너네들 흔히 하는 고민 있지. 내가 이거 첫 시간에도 얘기했어. 선생님 답을 이렇게 써야 되나요? 이렇게 써야 되나요? 이런 건 관심이 없어. 고민하지 마. 알겠지? 이런 거. 오케이?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유의미한 거를 좀 고민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정리됐어? 관계없어. 뒤에 값이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자, 됐습니다. 일단 뭐 그냥 이제 구구절절 그냥 계산을 하시는 거고 뭐 딱히 뭐 어려운 거 없죠. 일단은 뭐 이런 패턴 일단 보시면 되고 계산만 꼼꼼히 잘 해주세요. 일단 아직까지 뭐 해석하는 게 없어. 그냥 기본 연산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보시고 자, 13번으로 좀 넘어갈게요. 제가 13번 쪽에 다음을 만족시키는 것을 좀 찾아봐. 그 로그 값이 주어져 있고요. 자, 이게 참고로 이게 190번 문제. 저는 자, 오른쪽에 대표 문제 바꿔서 194번 보겠습니다.
자, 초기 조건, 자, 주어진 조건 자체가 로그, 자, 1.82의 값이에요. 자, 이 값이, 자, 0.2601, 이거일 때, 자, 어떤 값의 로그 값이, 자, 마이너스, 자, 1.7399를 만족한다. 해요? 뭐 하고 싶니? 이거 지금 음수지 맞아? 뭐 하고 싶지? 이 녀석의 뭔지를 관찰하고 싶으시면 이 녀석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파악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지금 음수 쪽으로 떨어졌잖아요. 플러스 몇 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그리고 빼기 1 해가지고 정수 파트, 소수 파트 나눠서 보겠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얘 때문에 관찰해보면 돼요. 더해서 1 됩니다. 그죠? 오케이. 괜찮을까요 일단? 그러면 야,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의 차이는 자 소수 부분의 배열이 차이가 없고요. 그죠? 뭐의 차이만 있다? 정수 파트의 차이만 있다. 그치? 아 정수 부분을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때 2를 뺐다라고 하는 거는 진수 계산을 곱하기 100분의 1 했다는 뜻입니다. 소수점을 뒤로 당겼다는 얘기죠. 맞죠? 그럼 어떻게 가는 거야? 이 A 값은 로그 얼마로 쓸 수 있을까요? 0. 자, 요게 들어가는 자리가 0.0182여야 된다는 얘기지. 됐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소수 부분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이니까 여기 이 값에서 소수점을 이렇게 한 칸, 이렇게 두 칸 당겼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이해되셨어요? 보고 이해하는 것만으로 이제 이게 안 들어가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내가 하는 걸 보여주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우리가 해야 될 계산이야. 맞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계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고 이해하셨으면은 이게 적용이 되는지를 이제 과제를 하시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됐습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죠? 일단? 자, 됐고요. 그 이건 다음 거로 넘길게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자, A의 정수 부분이 3일 때 다채로운에서 로그 A의 정수 부분이 3이라는 얘기는 잘 봐라. 로그 자 A의 정수 부분이 3이라는 얘기는 필요 충분이야. 자, 필요 충분. 자, 로그 값의 부등식 조건이 결정되는 거죠. 몇? 3 이상이어야 되고 몇을 넘으면 안 돼요? 4를 넘길 수 없다. 이렇게 돌려서 가시면 됩니다. 됐을까? 자, 그 다음에 아까 정리 다 했던 거야. 로그 값의 로그에 대한 부등식 요거는 다시 필요 충분. 3은 로그의 10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 됐지? 이렇게 가시면 돼. 됐어? 너네들 우리가 아직 로그 부등식을 다루지 않았잖아. 맞지?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을 안 다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다음 줄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다음 줄로 넘어갈 때 사실은 따져야 되는 게 있거든. 오케이? 사실은 그 조건을 따져야 되는 게 있어. 우리가 부등식 연산할 때 양변에 음수 곱하면 부등호가 반대로 꼭 바뀌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따져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지금은 일단 함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나중에 함수 배우시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로그 날리고 나머지 것들로 대소관계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1002, 1003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제 로그 A의 정수 부분이 3이라는 얘기는 A 값의 범위가 이렇게 잡힌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뭘 물어봤어요? 개수 물어봤죠? 너네 봐봐. 너네 이거 부등호가 한쪽은 등호 들어가 있고 한쪽은 등호가 안 들어가 있지. 개수 몇 개 어떻게 세니? 그렇지.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훅 빼버려서 그냥 붙여놓은 게 됐지? 네? 자, 감각을 좀 봅시다. 보세요. 1초가 자연수 n
50 몇 개야? 1 초반에 2 이상이야. 빼면 48개. 맞니? 수학은 정수개수 또는 자연수개수 세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알겠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수학 1은 지수로그 파트에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순서상 개수를 찾거나 만족하는 A, B 값 개수를 찾거나 참 개수를 많이 물어봐.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수 단위에 있는 것들을 몇 개인지 쓸 때 등호를 한쪽을 집어넣고 한쪽은 빼가지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다 이렇게 구하는 게 공식이란 말이야. 알겠지? 어줍지 않게 뺀 다음에 1 더한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말란 말이야. 복잡하게. 알겠지?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정답은 일단 9,000개입니다. 됐죠? 제가 진짜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하고 있거든요. 개념반이라서. 됐어요? 오케이? 수업 내용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200번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가 상용로그의 성질을 조금 이용하는 게 문제야. 자, 200번입니다.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이게 몇 자리 정수인지를 물어봤지. 이게 몇 자리 정수일까를 물어보는 것은 자, 해당 수의 무슨 로그 값? 상용 로그 값에 무슨 부분을 관찰하면 돼요? 정수 부분을 관찰하면 된다라는 뜻이 되지. 그래서 필요한 건 뭐지? 필요한 것은 자, 상용 로그의 a 세제곱 자, b의 값이 얼마인지를 일단 따져보는 게 중요한 거지. 일단 필요한 건 저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일단 연산을 진짜 많이 했으니까 이거 진수곱이니까 이제 합으로 쪼갠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자, 3로그의 a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자 로그의 b 이렇게 쪼개는 거 가능하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사용하겠습니다. 조건 문제 조건에 따라서 자 a의 값은 2의 10제곱이고 이게 2의 10제곱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3로그 자 2의 10제곱 더하기 자 뒤쪽에 b 값은 5의 10제곱이에요. 그래서 자 로그의 5의 10제곱 자 이걸 찾아달라는 얘기지. 자 마찬가지로 여기 거듭 제곱 값은 앞으로 빼가지고요. 자, 30 곱하기 자 로그 2로 가시고요. 자 더하기 자 얘 같은 경우는 10 앞으로 빼서요. 자 10 로그에 자 5로 가시면 됩니다. 됐죠? 돼요? 자 그리고 자 관찰해라. 단서 조항에 뭐라고 나와 있어? 로그의 몇 값? 로그의 이 값이 얼마다? 0.3010 0.3010으로 계산해달라 라는 소리지. 근데 네가 지금 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 로그인은 문제 없죠. 얘가 문제인 거지. 아까 얘기했다. 상용 로그에서 이거 패턴 많이 나온다고 했죠. 로그의 5는 로그의 2로 표현할 수 있어요. 기억나세요? 자, 볼게. 요거 잘 봐. 이게 지금 여기 상용 로그에서는 핵심이야. 얘는 로그의 2분의 10이야. 됐지? 그럼 얘는 로그의 10 빼기 로그의 2야. 근데 로그의 10은 1이야. 돼요? 그러니까 로그의 5는 1 마이너스 로그 2인 거예요. 반대로 로그의 2는 로그 5로 표현을 한다고 치면은 1 빼기 로그 5로 사용할 수 있어요. 됐죠? 근데 이쪽 방향이 조금 더 유용해요. 왜냐하면 단서 조항에 로그 5가 얼마인지를 안 줘요. 알겠죠? 로그 2만 줘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로그 5는 우리가 뭐로 변환한다? 로그 2로 변환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계산 마저 하겠습니다. 앞에 거는 뭐 더 이상 계산 안 되니까 30의 로그 2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뒤에 거는 여기에 앞에 10이 곱해져 있는 거잖아. 10 분배 법칙 이렇게 가시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10 로그의 2가 빠지고요.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계산했을 때 남는 게 로그 2가 20개가 남겠죠. 이렇게. 그리고 뒤에 10이 더해지는 거겠지.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면 뭐 하시면 돼요? 이 단서 조항을 이 자리에 대입을 하고 계산을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는 뜻이야. 근데 요거 계산하시면 여기에다가 몇 곱하는 겁니까? 20 곱하는 거죠. 여기다가 10 곱하면 이거야 3.010이지 3.01이지 10 곱하면 20 곱하면 이거 2배 하시면 되죠. 6점 얼마야? 6.02 앞에 거죠. 6.0이고요.
여기다가 10 더하시는 거 맞죠? 이렇게요. 그럼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이게 결국 16 더하기 0.02로 정리가 됩니다. 어쩔? 문제가 뭐였지? 몇 자리 정수인지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하등 중요한 부분이 아닌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 정수 부분이 중요하다. 정수 부분이 16이면 얘가 몇 자리 자연수여야 되는 거야? 17자리 자연수여야 한다. 됐죠? 정답이 17. 생각보다는 안 어렵습니다. 이게 좀 기본 타입인 거고. 이거 발이 달렸으면 좋겠어. 발이 달려있어서 혼자 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얘가 스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는 거야. 저 사람 왜 저러지? 약간 영환이 표정이 약간 저 사람 왜 저래 갑자기? 약간. 조용하네. 자, 다음 유형 갈게요. 유형 16번 볼게. 주간 테스트를 언제 볼지 약간 지금 감이 안 와. 원래는 오늘 보려고 했어. 근데 오늘 이제 그 아파가지고 이제 막 간에도 있고 막 아파가지고 2명 지금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주간 테스트를 일단은 금요일 날 보는 걸로 제가 일단 미뤘는데 볼 때 이제 2개를 봐야 될 것 같아. 맞아? 지수 끝났고 로그 끝났으니까 지수 로그를 묶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10문제, 로그 10문제로 볼게요. 그래서 지수 10문제 너 이렇게 웃어. 싫어? 양이 생각보다 많아서 지수 10개 보는데요. 시간 보통 30분 정도 드려요. 25분에서 30분 사이로 드리거든. 25분 드릴게. 알겠어? 10개. 그러니까 자, 지수 파트가 있고요. 로그 파트. 시험지가 2개예요. 2개. 로그. 이게 1주차야 원래. 그리고 이게 원래 2주차야. 됐죠? 그래서 요거 열무나 요거 열무 하나당 25. 오케이? 이렇게 볼게. 몇 개 정도 맞아야 되죠? 모르지 뭐. 봐야 알지. 여러분들 실력을 제가 아직 모르잖아요. 맞지? 최선을 다해서 보시면 됩니다. 맞았냐 안 맞았냐 확인을 하는 것보다 뭐가 부족하냐를 확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되지. 이걸로 대학하는 거 아니니까 부족한 부분 어딘지 파악하시는 게 이제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예고편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3주차는 뭐겠어요? 지수 함수가 되겠죠. 오케이? 참고로 지수 함수에는 뭐도 포함되냐면 방정식, 부등식도 포함이에요. 방부등식 포함. 대소함이고 따지는 것도 포함이고 지수 함수. 그다음 4주차는 뭘까? 로그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중간평가야. 오케이? 요거. 됐죠? 중간평가 내가 이거 얘기해줬니? 얘네? 이거 본다고? 아까 얘기했지. 범위 확인하세요. 로그 함수까지입니다. 돼요?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지수 로그가 끝. 그 다음 뭐 나와요? 삼각함수. 근데 삼각함수도 파트가 2가지 정도로 쪼개져. 삼각함수 같은 것도 그냥 삼각함수 기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 활용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가지로 쪼개진다고 보시면 되고, 삼각비 자체도 세분화하자면 삼각함수 기본, 그 다음에 뭐 그래프 이렇게 쪼개져. 이렇게. 그리고 배우고 삼각함수 활용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상한 법칙 같은 게 나와.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이런 게 나와요. 2개밖에 없어 외워야 될 거. 알겠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근데 그 2개를 외워야 되는데 그 2개 때문에 공식이 10개 정도가 더 생겨. 근데 그걸 다 암기하지 않을 거예요. 알겠지?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삼각함수 끝나는 거예요. 별거 없죠. 그리고 마지막 뭐야? 수, 열 되시겠다. 최근에는 수열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수열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중요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 그냥 낼 게 없어서 많이 내는 느낌. 수열 파트가 출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연마다 나오는 그 범위를 따졌을 때 여기서 뭐한 세 문제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여기도 한 세 문제 뭐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막 한 뭐 8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거의 비중은 2배 정도로 나와요. 그래서 수열 파트가 좀 출제율이 높다. 수원에서는 지수로그 삼각은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이렇게 그렇게 나오고 수열 쪽에서 좀 많이 나온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됐을까? 이게 도대체 뭐야?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죠. 어디까지 하셨죠, 제가? 몇 자리 정수인지를 파악하는 거. 몇 자리 정수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냥 상용 로그 값의 정수 부분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릿수 결정 2번으로 갈게요. 이거 뭐라 그랬죠? 자릿수 결정 2번은 정수 부분이 음수 쪽으로 빠질 때야. 그럼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 계산을 좀 해볼게. 그 대표 문제 확인하세요. 204번 문제입니다. 204번 문제에 A의 상용 로그 값 자체가 얼마로 나와 있냐면 지금 자 로그의 A가 자 마이너스에 자 3.69라고 돼 있어요. 지금 요거. 그럴 때 A의 20에 관심 있는 거 맞죠?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A의 20에 대한 요거에 대한 상용 로그 값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인지. 근데 얘는 이제 계산이 될 때 20 로그 A라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그 A 값을 20배 하시면 된다라는 뜻이야. 그지? 그러면 이 값을 20배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좀 하자면 여기에서 20을 갖다가 곱하자라고 하는 거는 또 소수점 계산하시는데 환자들이 또 계십니다. 오케이? 이거랑 같은 게 뭐야? 마이너스 36.9 곱하기 2랑 같은 거 맞지? 오케이. 자, 계산할게요. 8, 3, 7. 맞니? 소수점은 하나가 찍혀야 되는 거죠? 여기. 괜찮을까요? 자, 착각하면 안 돼. 갑자기 시험 보다가 또 정신이 없으니까 정답을 갑자기 73이라고 보통 하시는데 틀렸죠? 소수 부분이 0.8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수 부분도 마이너스 73이라고 할 수 없잖아. 이런 거.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여긴 플러스 1 해줘야 되는 거고 플러스 1 해준 만큼 정수 파트에서 하나가 빠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수 부분을 몇으로 읽어야 돼요? 마이너스 74로 읽으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자, 이 뜻이 뭐라고? A의 20제곱은 소수점 이하에서 74번째, 오케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정답이 74. 74째 자리라고 정답을 쓰시면 됩니다. 됐죠? 됐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최고자리 숫자까지만 얘기할게요. 알겠죠? 최고자리 숫자까지만 얘기할게요. 이번 시간에 기본적인 좀 그 연산 파트를 좀 다루고 있고요. 너네 그 최고자리 숫자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해는 뭐 되도록 시켜도 있는데 그 결과를 잘 알고 있는 게 좀 중요해. 근데 그 봐봐, 최고자리 숫자. 자, 우리는 지금 상용 로그값 계산 중에서 어디에 집중했죠? 나온 계산 결과 값의 무슨 부분에 집중했죠? 정수 부분에 집중했죠. 근데 최고자리 숫자는 자, 최고자리 숫자는 얘는 소수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소수 부분을 관찰하셔야 돼요. 오케이? 얘는 소수 부분을 관찰하셔야 되는데 그 예를 들자면 이거야. 그냥 문제로 바로 볼게요. 6의 20제곱의 최고자리 숫자를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일단은 6의 20제곱의 상용 로그 값을 찾아야 되는 거야. 왜냐면 저 녀석의 소수 부분을 찾아야 되거든. 일단은 제가 그 계산 결과에다가 이제 그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부여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계산을 해요. 그러면 얘는 자, 가볍게 20을 앞으로 빼주시고요.
그 다음 로그 6인데 로그 6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3으로 쪼개시면 됩니다. 초기 조건에 보시면 로그 2 값하고 로그 3 값의 상용 로그 값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에 거는 계산을 하실 때 뭐로 계산이 가능하냐면 자, 로그 2의 값은 0.3010 이걸로 계산이 가능하고 뒤의 값은 로그 3 0.4771 이걸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더해서 20배를 해주시면 돼요. 되죠? 이 정도 연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저는 계산 결과만 일단 확인할게요. 자, 이거 계산 결과가 자 15.562가 나와. 자 15.562가 나오는데, 오케이? 그러면 자 해석을 해봤을 때 일단은 정수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정수 부분이 15거든요. 그럼 얘는 몇 자리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16. 그렇죠. 16자리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앞에 했던 내용이고 우리는 그래서 그 16자리 자연수가 이제 있는데 얘가 계산이 될 때 뭔가 숫자가 막 빠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전체가 16개라는 소리고요. 제일 앞에 있는 이게 얼마냐? 그게 최고 자리 숫자예요. 저 최고 자리 숫자가 얼마 정도일까를 예측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제 결론을 좀 부여하자면 여기 지금 여기 소수점이 찍히는 자리고요. 무슨 부분에 관심 있는 거냐면 이건 소수 부분을 구해달라 이 뜻이거든. 근데 소수 부분이 지금 얘잖아. 오케이? 그럼 잘 봐. 이 소수 부분이 자, 이 소수 부분이 로그 n 등호가 들어가야 될까? 굳이 상관없을까? 굳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n은 한 자리 자연수예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이 한 자리 자연수를 찾아주는 문제거든요. 일단 오케이? 왜 이걸 찾아주는 문제인지는 제가 결론을 갖다 좀 써드릴게요. 이게 말뜻을 좀 이해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지금 소수 부분이 0.656이 맞아요? 0.56이? 그럼 봐봐. 0.562라고 하는 이 소수 부분이 로그 몇 보다는 클까? 이제 그거야. 근데 이제 초기 조건이 뭐였습니까? 로그 2의 값하고 로그 3의 값이 나와 있죠. 맞아요? 그러면 자, 로그의 3의 값이 얼마였습니까? 0.477 하나였죠. 그러면 로그 4는 얼마일까? 로그 4는 로그 2를 몇 배? 로그 4는 로그 2를 몇 배? 2배 하시면 되지. 2배.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값을 2배 하면 얼마야? 0.6020이지. 그럼 찾았네? 맞니? 이 소수 부분이 지금 로그 3보다는 크고 로그 4보다는 작은 거 맞을까? 명백하죠? 돼요? 그러면 정답은 일단 3이에요. 알겠죠? 자, 다시. 자, 결론. 정답은 일단 최고자리 숫자는 3이야. 근데 이 3이 왜 정답인지를 그걸 설명할게.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풀이 할 때는 여기까지만 확인하고 3이라고 쓰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저게 왜 3인지를 좀 체크 좀 해드릴게.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봐봐. 얘는 얘가 로그 3보다는 크기 때문에 자, 부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각변에 플러스 15를 합니다. 오케이? 각변에 플러스 15를 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15 플러스 로그 3 되는 거 맞지? 맞아? 그러면 얘가 상용 로그 값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15를 하겠다라는 거는 지금 요거를 15.562로 만들어서 얘에 대한 관찰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오케이? 그러면 15를 더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자, 15는 상용 로그가 초반에 어려운 이유가 이런 거야. 초반에 어려운 이유는 막 이상한 뭐 변환, 로그 변환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5를 15 온전하게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로그 10의 15제곱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직은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게. 그치? 그러니까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이걸 더한 걸로 써도 될까? 괜찮죠? 제가 그럼 몇을 더한 거예요, 지금? 이거 15를 더한 겁니다. 돼요? 그 다음에 우변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볼게요, 가운데. 여기다가 15를 더한 거니까 이거 설명 마무리하고 쉴게요. 여기다가 15를 더하는 거니까 이거 맞아? 근데 얘는 이거 맞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로그의 몇으로 표현돼요? 6의 20제곱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우변 똑같이 할게. 우변 똑같아. 우변은 자 로그 4에다가 15를 더할 때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더하기 로그 10에 자 15 이렇게 정리되는 거 맞아요? 자, 정리할게요. 로그 합이니까 진수 곱으로 바꿀 수 있어. 됐어? 그치? 로그 합이니까 진수 곱으로 바꿀 수 있어. 됐을까? 로그 날릴게요. 로그 날리고 진수 비교로 갑니다. 됐을까? 그럼 봐. 얘보다는 커야 되고 얘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얘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는 3, 0, 0, 점점점 0, 0 이거 몇 개? 네, 15개. 얘보다는 큰 수고요. 얘 4에 0, 0, 점점점 0, 0 이거 몇 개? 15개. 얘보다는 작은 수란 얘기는 제일 앞자리가 반드시 얼마일까?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이 과정을 이해하셨으면은 다음번에 문제풀이 어디까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이 소수 부분이 이 한 자리 자연수 n, 로그 n, 여기 로그 n 플러스 1 이게 몇인지를 찾으면 끝이야. 그럼 봐봐, 너네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이런 거야. 로그 4는 2의 로그 2지. 로그 5는 뭐라 그랬어요? 1 마이너스 로그 2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 로그 5 값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야. 로그 5 값은 로그 2의 값을 알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로그 6은 어떻게 찾습니까? 로그 2 더하기 로그 3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만약에 7이면 이거는 값을 줘야 돼. 알겠지? 로그 7은 값을 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맞죠? 그 다음에 로그 8은 3로그의 얼마? 2. 오케이. 로그 2를 3배 하면 뭐? 로그 9는요? 그렇죠. 2로그 3. 맞지? 그러면 뭐가 특이사항이야? 7은 특이사항이야. 7은 이 값을 안 주면 문제 못 풀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 문제의 단서 조항에는 뭐밖에 안 박혀 있어? 로그 2값하고 로그 3값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필요 없으면 하나만 줄 때도 있어. 알겠지?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9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로그 3값을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한 자리 자연수가 될 때 로그 한 자리 자연수가 이제 요거 구하는 n, 요거 n 값을 찾는 게 좀 중요하다. 그 내용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최고 자리 숫자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소수 부분이 로그 한 자리 그게 이게 얼마냐 이걸 찾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3인 겁니다. 됐죠? 쉬겠습니다.